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대표님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강사가 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 이 강의를 하시게 된 건가요? 어느 쪽이신가요? 네. 인생이 두 파트로 나뉘어졌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그러면 주식회사 세이버스랩의 대표이사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 강의를 한 15년 정도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때는 디자인학부랑 신문방송학과 강의를 오래 했었었고 그 다음에 잠깐 공공기관을 갔다가 그야말로 자발적인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서 경력 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력 중단 여성이 되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창업이었고 창업을 하고 한 1년쯤 됐는데 제가 몇 분들을 모시고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표님 그거를 좀 강의로 만들어서 그때가 코로나 시대였는데 온라인으로 중강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강의를 계속하고 그 강의 때문에 제가 이제 블로그라든가 올렸을 때 또 다른 반응이 와서 다른 분께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생겨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대표님도 블로그를 활용을 좀 하셨구나. 네, 그 당시에는요. 네. 요새는 못하고 하긴 뭐 있습니다. 지식 서비스에서 블로그가 가장 검색어가 됐던 자기를 공부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도구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블로그. 네, 무인 영업사원이라고. 그죠. 네, 맞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줌을 통해서 뭐 예전에는 교수님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이제 네. 강의를 했으니까 교수님 소리를 듣다가 줌으로 강의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면서 문화예술 창업했는 그 대표님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께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군대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군장병 소상공인 분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재주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 재주를 이제 강점이잖아요. 강점을 조금만 이렇게 엮어서 가져가시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으시고 이제 디자인 업에 대해서 뭔가 조금 자신감이 없어지시는 것도 있고 또 디자인 업이 워낙 요새 많잖아요. 요새 아시다시피 미리 캔버스라든가 캔바라든가 약간은 편하게 쓸 수 있는 툴들이 많다 보니까 디자인 업무와 수주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해가야 될지 컨설팅을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았었고 지난주에 이제 했던 분은 수원에 계시는 대표님이고 막 시작을 하신 분인데 이 문화예술 창업에 대해서 내가 어느 타겟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생각을 안 하시고 저는 이거를 잘하니까 굿즈를 만들어서 와디즈에 팔 거예요까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저는 일단 먼저 수긍을 하고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힘드신데 계속 취업을 해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좋으신데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와디즈 펀딩 하려면 시제품 필요한데 시제품은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럼 시제품 만들 때 어느 업체에 어떻게 맡기실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얘기하고 그럼 시제품 만들 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그 시제품에 대해서 혹시 저작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표와 디자인 모두가 걸릴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라고 해서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차근차근 이제 아래를 들어가서 파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지 않고도 그분이 생각을 해서 그분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듯이 얘기하는 것보다 그분이 실제로 본인 입으로 얘기했을 때 그 말은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를 더 정확하게 하게 되고 기억을 잘합니다. 내가 얘기한 건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내가 뭘 하기로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시나리오를 짜보는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어떤 연습은 되어 있지 않으신 분이 사실 대다수여서 그 부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디자인으로 예쁜 걸로 만들어서 어디에 올리면 막 팔릴 거야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돈은 어디서 구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을 도와주는 우리나라의 그 지원 사업도 있고 좀 그러잖아요.
바로 생각나는 거 안내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저는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 사업으로 사실 성장하는 아.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인사이트 스타트업이라는 이 책도 저희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에서 하는 문화창업 플래너라는 그 과정을 이수하면서 이게 문화예술 창업 기획자의 과정이거든요. 아. 거기 8기들이 8명이 모여서 만든 책이에요. 아. 동기들이 공부를 같이 하면서 왜 문화예술 분야의 창업자, 즉 창작자,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창업책은 없는가라는 책에서 이걸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랑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해서 뭐 ESG 관련한 그런 것도 하고 해서 찾아보면 사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문화예술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행정적인 거 서류가 들어가면 맞습니다. 나 머리 아파요. 막 이제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럴 때 혼자 헤매지 마시고 이렇게 김준 대표님 같은 분 이제 찾아서 뭔가 이렇게 딱 점핑업 하면 잘할 수 있는 이제 부분도 있죠. 근데 참 이게 문화예술 창업이 됐든 기획이 됐든 저는 좀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바로바로 팔로우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 딱 봤을 때 팔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컨설팅을 딱 갔는데 이런 굿즈가 나왔고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제품이 나왔는데 너무 국한되어 있어 전혀 팔로 계측이 안 될 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좀 얘기를 하시나요?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팔로 개척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아, 네. 자금뿐만이 아니라 자금도 어렵긴 한데요. 팔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팔로 개척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조금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유연하게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 두 개 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함도 느껴보시고 어렵거든요. 근데 이 팔았을 때 그 이후에 처리, 그리고 그 팔았을 때 저희 후기를 받잖아요. 후기를 받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걸 마케팅으로 이어지게 할 것인지. 저는 거기서부터 팔로 개척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누가 개척해 주는 건 아니고 사실 지금 정부 주도해서 무슨 팔로 개척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산몰 사업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스토어 개설 사업부터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언제까지 정부 주도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판매를 하던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지만 찐 팬이 있는 곳을 만들어서 가던가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초기에 조금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유형으로 물건이 나온 상태라면 저는 팝업 스토어라든가 플리마켓을 꼭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팔아보시면서 그 오프라인의 그 쫀쫀한 느낌? 그 현장의 그 날것의 느낌 사실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혼자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나가서 제가 물건을 팔아보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물론 지원 사업이긴 했지만, 그리고 플리마켓, 팝업 스토어 계속 나가보면서 현장의 이야기, 이거 물건 하나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고 나서 어떠셨어요? 이거 사실 때 어떻게 어떤 생각 가지고 저희 물건 어떤 게 좋으셔서 사시게 되셨어요? 계산하면서 카드기 찍으면서 슬쩍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판매 포인트, 셀링 포인트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판매자가 친절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갔어요. 가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거든요. 온라인에서의 후기는 사실 저는 조금 양가 감정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하나의 제품이라도 있으시다면 꼭 나가서 한번 팔아보시고, 그리고 공모 사업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공모에 지원해서 금액 고하를 따지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시면서 계속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또 성장하시면서, 심사라는 게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조언도 주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문화예술인 거지, 창업의 다른 일반 가정이랑 다를 바가 없고, 고객이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걸 다음 상품군에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공모전도 한번 참석을 해보셔라 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지원사 공모전.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또